6월 15일 목요일 당신의 클래스를 높여드리는 아침 상암동 클래스. 안녕하세요. 이가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하은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10번 연속 올렸던 그 기준금리를 15개월 만에 동결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안에 금리를 더 올릴 필요성은 여전하다고 밝혔습니다. 네, 새벽 사이에 나온 이 내용은 잠시 후에 리포트와 머니클래스 시간에 자세하게 분석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준비한 소식들 간추려드립니다. 네, 요즘 극장가 마동석 배우의 범죄도시 3가 독주를 하고 있죠. 주먹 액션. 네, 할리우드에서 날아온 기대작들이 이 독주를 막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잠시 후 상클라이프 시간에 이 작품들 맛보기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1시간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이어서 오늘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김민지 기상캐스터. 자, 오늘부터 수도권에 비가 엄청나게 많이 오면 긴급 재난 문자가 발송된다고요? 네, 요즘 계속해서 많은 양의 소나기가 내리고 있는데요. 극한의 호우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 오늘부터 수도권에 시간당 50mm와 3시간에 90mm 또는 시간당 72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면 긴급 재난 문자가 발송됩니다. 이 호우 재난 문자는 내년 6월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오늘은 극한의 호우까지는 아니지만 오전부터 저녁 사이 전국적으로 소나기가 쏟아지겠습니다. 동쪽 지역에 최고 60mm, 서쪽 지역은 최고 40mm가 예상되고요. 특히 어제 호우주의보가 내려졌던 영남 지역은 시간당 50mm 안팎의 강한 소나기가 내릴 수 있겠습니다. 소나기가 내리지 않을 때는 대체로 맑아서요. 서울의 한낮 기온 28도까지 올라서 후덥지근하겠고요. 내일은 기온이 더 오르겠습니다. 현재 서울, 전주 19도, 부산 20도 보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대전, 광주 29도, 대구 28도가 예상됩니다. 내일은 소나기 소식 없이 맑은 하늘 되찾겠고요. 더위는 더 심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 전해드렸고요. 이어서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한국도로공사 나와주세요. 네, 앞서 들으신 날씨 정보와 함께 도로 상황도 같이 확인하면서 출근길 오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의도 주변 교통량이 많다 보니까 올림픽대로가 행주대교부터 한강대교 지나는데 42분 정도 걸리고요. 의정부나 구리 등 경기 외곽에서 도심으로 많이 이동하시죠. 이 수도권 제1순환선이 남양주부터 상일까지, 북부간선로는 구리시계에서 원릉분기점까지 정체입니다. 그리고 수지나 분당 지역에서 서울로는 분당 수서로, 복정교부터 탄천 1교까지 꽤나 답답하고요. 1번 경부선도 많이들 택하실 텐데 지금 용인 신갈 주변과 특히 이후로는 달래내 두 번째 고개부터 반포까지 꽉 막혀 있습니다. 인천 지역에서 서울 들어오시나요? 120번 경인선이 부천 나들목부터 신월까지 정체입니다. 반대 인천 쪽으로는 인천 요금소부터 서인천까지 속도를 못 냅니다. 100번 수도권 제1순환선 송내 주변 지나기 양방향 불편합니다. 안전띠 전자석에서 착용해 주시고요.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미국이 오늘 새벽 15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하지만 연준은 물가 안정을 위해 연내 추가 인상을 시사했습니다. 금리 인상의 끝이 아니라 숨고르기가 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립니다. 홍지은 특파원입니다. The committee decided at today's meeting to maintain the target range for the federal funds rate at 5 to 5.25%.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동결은 15개월 만이며 연방공개시장위원회의 만장일치 결론입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 압력이 계속 높은 상태라면서 물가 안정을 위한 추가적인 긴축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연준이 추가 금리 인상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잠시 동결에 나선 건 물가와 경제 전망의 불확실성 때문입니다. Nearly all committee participants view it as likely that some further rate increases will be appropriate this year to bring inflation down to 2% over time. 연내 금리 인하에 대한 시장의 기대엔 적절하지 않다며 못을 박았습니다. Not a single person on the committee wrote down a rate cut this year, nor do I think it is at all likely to be appropriate if you think about it.
앞서 연준은 40년 내 최악의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지난해 3월부터 10회 연속 금리를 올렸습니다. 파월 의장은 긴축의 효과가 체감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지은입니다. 어젯밤 강원도 속초의 한 상가 건물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20여 개 점포가 모두 불에 탔습니다. 서울 신월동 다세대 주택에서도 불이 났는데 이 화재로 70대 여성이 숨졌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최승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건물 전체에 시뻘건 불길이 번졌고 검은 연기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해경 경비정도 진화 작업에 투입됐습니다. 소방대원들이 물줄기를 쏘아대도 불길이 쉽사리 잡히지 않습니다. 어젯밤 10시 30분쯤 강원도 속초 중앙동에 있는 2층짜리 상가 건물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약 4시간 만인 새벽 2시 17분쯤 꺼졌지만 빈 점포 4개를 포함해 20개 점포가 모두 불에 탔습니다. 불이 난 곳은 옛 속초 수협 건물을 활용한 청년몰입니다. 상가 영업이 끝난 뒤여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화재 규모가 크고 면적이 넓어 소방당국이 70여 명의 소방대원을 투입하는 등 한때 대응 1단계를 발령하기도 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합동감식을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어젯밤 9시 40분쯤 서울 양천구 신월동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20여 분 만에 꺼졌지만 집안에 있던 7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집안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과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JTBC 최승기입니다. 금융당국이 갑작스럽게 주가가 떨어진 5개 종목의 거래를 오늘부터 정지합니다. 상장사인 동일산업과 대한방직, 만호제강, 박림, 동일금속 이 5개 종목이 어제 비슷한 시간에 하한가로 진입했습니다. 거의 동시에 일제히 폭락한 원인은 아직까지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신속한 거래 질서 정립과 투자자 보호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불공정 거래가 드러날 경우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부터 국회의원은 암호화폐나 코인 같은 가상자산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신고해야 합니다. 앞서 김남국 의원이 수십억 원의 코인을 보유했다는 논란이 확산되면서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현황을 등록하게 하는 내용의 법안이 지난달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21대 국회의원 전원은 임기가 시작된 시점부터 보유하거나 취득한 가상자산의 수량과 가액, 거래 내역 등을 이달 말까지 등록해야 합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의 중국 방문이 이른바 정찰풍선 사태 후 4개월 만에 다시 이뤄집니다. 미국 정부가 중국 방문 계획을 공식 발표했는데요. 최근 중국의 도청기지 운영과 주한 중국 대사의 발언 등으로 또다시 각을 세우고 있는 데다 중국에서 핵심 이익을 거론하며 견제에 나서 대화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주찬 기자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블링컨 장관이 오는 18일부터 19일까지 중국 베이징을 방문해 중국 고위 관리들과 회의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월 중국의 정찰풍선 사태로 방문 일정 당일 취소한 지 4개월 만이고 방문은 2018년 이후 5년 만입니다. Secretary Blinken will travel to Beijing from June 18th to 19th for a series of meetings with senior PRC officials. Secretary did raise concerns that we had in that call. We very much expect to raise concerns about Chinese actions in a number of areas on the trip. 미 정부 당국자들은 다만 블링컨 장관 방문이 미중 관계의 전략적 변화나 구체적 성과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실제 방중 발표 직전 이뤄진 미중 외교장관 통화에서도 중국은 타이완 문제 등 핵심 현안에 간섭하지 말라는 뜻을 분명히 전했습니다. 中方坚决反对美方上述举措，要求美方立即纠正以涉军人权等幌子将经贸科技问题政治化、工具化、武器化的错误做法。 이런 가운데 제임스 클리버리 영국 외무부 장관도 7월 말쯤 중국을 방문할 것이란 보도가 나왔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클리버리 장관의 중국 방문 일정을 최종 조율 중이라면서 만약 성사된다면 양국 관계 개선 시도에 진전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JTBC 이주찬입니다. 사회초년생의 목돈 마련을 돕는 청년 도약 계좌가 오늘 출시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5년을 채우면 최대 5천만 원을 모을 수 있게 만든 금융상품입니다. 출시를 하루 앞두고 어제 은행연합회는 참여은행 11곳의 최고금리를 연 6%로 공시했습니다. 최고금리는 모든 우대금리를 더한 수치입니다. 어젯밤 9시 25분부터 약 2시간 동안 네이버 카페 메인 홈페이지 접속이 지연되는 등 오류가 발생해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네이버 측은 원인이 서버 오류라면서 긴급 점검을 거쳐 서비스가 복구됐다고 밝혔습니다. 네이버는 올해 2월과 3월에도 카페 서비스 접속이 불안정하거나 서비스 페이지가 작동하지 않는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세상이 정해준 내 역할이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맥없이 쓰러져갈 하찮은 내가 아니지 가슴을 힘까져 쓴다 빛바랜 낡은 가면이 잠자던 나를 깨운다 난 방금 가면이다 네, 생방송 상암동 클래스 TV뿐만 아니라 유튜브 JTBC 뉴스 채널이나 네이버 뉴스 페이지에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국내의 뉴스 더 살펴보겠습니다. 도시락 이슈 이도성 기자, 월드클래스 이용주 캐스터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도성입니다. 이 자세는 무슨 자세죠? 제가 어제 영화 플래시를 봤는데요. 참 재밌어서 어제부터 계속 이러고 있어요. 잠시 후에 상클 라이프 시간에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달려보시죠. 네, 이도성 기자. 빨리 보셨네요. 첫 번째 소식 달려볼까요? 네. 달려보겠습니다. 네. 달려. 첫 번째 거 뒤집겠습니다. 하나, 둘, 셋. 빠밤. 알박기 응징인데요. 이 지자체가 운영하는 무료 야영장에 설치된 텐트 여러 개를 누군가 훼손을 했습니다. 이 좋은 위치에 놓인 이른바 장박 텐트를 노린 건데요. 영상으로 볼까요? 경북 청도에 있는 한 유명 야영장입니다. 저희 취재진이 평일에 찾아가 봤는데도 텐트가 꽤 많이 놓여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사람은 없고 꽤 오래 쓰지 않은 것처럼 캠핑 용품만 안에 가득했는데요. 가까이서 살펴보니까 군데군데 이렇게 찢어진 텐트들이 있었습니다. 날카로운 걸로 일부러 훼손한 듯한 모습인데요. 이달 초 이 야영장에 설치된 텐트 20개 정도가 이런 식으로 난도질을 당했습니다. 저걸 누가 일부러 이렇게 막 찢어놨다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지금 테이프로 붙인 모습도 보이는데요. 예. 네, 오랜 기간 버티고 있던 이 장박, 그러니까 오랜 기간 있던 그 텐트입니다. 이 긴 박, 장박입니다. 이 텐트들만 당했는데요. 수도 시설이 가깝고 나무 그늘까지 있으면 금상첨화잖아요. 명당이죠. 명당이에요. 근데 여기 무료예요. 어머. 그래서 모기 좋은 자리에 이렇게 텐트로 알박기를 해놓은 거라고 합니다. 언제든 다시 와서 쓰려는데 뭐 사람이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 뭐 텐트보다 자리가 더 아까운지 아까 보신 것처럼 테이프로 이렇게 덕지덕지 붙여놓고도 그대로 내버려뒀어요. 그대로 알박기 유지하고 있다. 아니, 그러면은 저분들은 뭐 자기 텐트가 훼손이 되든 말든 나는 이 땅을 지키겠다 이거잖아요. 본인 땅도 아닌데. 근데 이 뉴스를 보고 네티즌들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약간 조금 속 시원하다. 오히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사실 이거 자기 이거 완전 자리 지키는 거 얌체인 거잖아요. 네. 안 쓸 거면 사실 텐트를 치워야죠. 맞아요. 치우는 게 맞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쓸 수 있게 해야 하는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온라인에서도 이용주 캐스터가 말한 것처럼 뭐 속이 시원하다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난도질을 한 사람이 누구 뭐 의적 닌자상 팔을 휘두른 그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뭐 심정이야 전혀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사실 이거 범죄입니다. 이 재물 손괴 혐의인데요. 경찰에 신고가 접수돼서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지금 유튜브에서 먹칠님도 정의 실현이다라는 댓글을 주셨는데 확실히 여론이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지자체가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저 텐트를 뭐 치울 수는 없는 건가요? 네, 사실 저건 철거해버리면 속이 시원할 것 같은데 그럴 수가 없는 사정이 있었습니다. 지자체들도 골칫거리라고 하는데요. 단속해서 스티커는 붙일 수 있지만 철거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인터뷰 들어볼까요? 이걸 왜 단속을 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민원 전화가 수시로 왔었습니다. 이 텐트를 갖다가 강제로 철거하는 집행권이 없기 때문에
네, 사실 법적 근거가 없다면 사실 저거 왜 내 거 훼손했냐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네. 법이 바뀌면서 해수욕장에 있는 알바키 텐트는 바로 치울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바닷가가 아닌 이런 야영장은 적용되지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치워달라라고 이제 사정하는 것 말고는 딱히 방법이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는 한 뭐 이런 모습 계속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의적이라는 말까지 등장할 정도니까. 오랜만에 듣는 단어네요. 네. 의적. 그러니까 하루 이상 안 쓰면 좀 철거를 할 수 있게 좀 이렇게 규정을 좀 바꾸면 좋겠는데 네,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근거가 필요하네요. 네. 네, 다음 도시락도 보겠습니다. 아니, 캠핑장 주말에 가면 너무 복잡해가지고 맞아요. 너무 얌체질 같아서 좀 화가 나네요. 네, 다음 도시락도 보여주시죠. 감정이 실려 있었습니다. 바로 두 번째 것 가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빠밤! 네, 공포의 20분인데요. 네, 어제 새벽 만취한 남성이 버스에서 행패를 부렸습니다. 이 버스 운전기사를 때리고 뭐 승객에게 겁을 주는 모습도 있었는데요. 사고가 날 뻔했다고 해요. 영상 보시죠. 네, 저희가 확보한 당시 영상입니다. 뭐 발로 막 걷어차네요. 네, 소리를 지르고 버스 기사를 위협하는 장면, 승객을 괴롭히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직접 들어볼까요? 뭐 서울에 들어갔다는 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운전기사의 손찌검을 한 뒤에는 승객들에게도 시비를 걸었습니다. 예. 네. 또 볼까요? 하네. 니네 너 붙여볼래 나한테? 달라들래? 너 일단 하나 있거든. 이거 할 줄 아냐? 내일 내려가. 내리기는 네, 방금 보셨죠? 내리겠다니까 발길질을 했어요. 야, 저 실제로 겪는다면 저도 참 무서울 것 같은데 네. 이런 버스 안 공포 상황 20분 넘게 이어졌다고 합니다. 이 무방비로 당할 수밖에 없었던 버스 기사에게는 큰 상처가 남았다고 하는데요. 인터뷰 보시죠. 이거 단말기로 이것도 차고 여기를 자꾸 막 흔들고 막 안 열리니까 그러니까 당황도 하고 지금 이럴 맛도 안 나고 가만히 있으니까 겁만 나고. 네, 경찰이 신고를 받고 출동해서 이 남성을 제압했는데요. 난동을 부린 이유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일 방침입니다. 그러니까 운행 중인 버스에서 버스 기사를 폭행하는 거는 사실은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큰 범죄입니다. 왜냐하면 범죄죠. 위험하잖아요. 다른 승객들. 그렇죠. 버스 기사님이 당황하거나 혹시 어떤 사고가 나서 모든 승객이 피해를 볼 수 있잖아요. 맞아요. 네, 여러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또 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도시락도 보여주시죠. 네, 세 번째 도시락도 꺼내보겠습니다. 자,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빠밤! 이게 춘향이로 뽑아왔는데요. 저희가 잘 아는 그 춘향이에요. 이몽룡 성춘향. 그 춘향인데요. 이 소설가 판소리로 전해져 온 춘향의 모습, 이게 그림으로 그려졌습니다. 상상했던 것과 어떤지 한번 비교해 보시죠. 네, 새하얀 피부에 녹색 저고리, 빨간 치마를 입었네요. 이게 춘향이라고 합니다. 16살 춘향이 모습을 그린 건데요. 근데 그림 자세히 보면은 뭔가 좀 화풍이 좀 어색해 보여요. 많이 못 보던 거예요. 네, 춘향 영정으로 쓰이던 이 그림은 3년 전에 철거가 됐습니다. 네, 왜냐면은 이 친일화가 김은호가 친일 색채로 그린 작품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딱 보면은 일본풍의 그런 느낌이 나, 일본화 느낌이 나요. 네, 그렇죠? 저만 느낀 거 아니죠? 네, 정부의 일제 잔재 청산 목록에 포함됐고요. 그래서 결국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새로운 그림이 봉환됐다고 하는데요. 어떤지 볼까요? 기대됩니다. 새로운 거. 네, 새로운 거. 어떠세요? 이게 김현철 작가가 그렸는데요. 제작비가 1억 원 넘게 들여서 넉 달여 만에 만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모습이 조금 다르죠. 이 연려 춘향 수절가와 완판본 춘향가의 첫 대목에 나타난 춘향의 모습을 그린 거라고 하는데요. 머리 모양과 복식은 전문가 고증과 자문을 거쳤고 17살 전후의 한국적인 여인상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한숨이 왜 나오는 거죠? 아닙니다. 한숨 아니셨고요. 근데 사실은 지금의 현재 뭐 우리의 미 의식과 뭐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예전 사람들을 평가를 할 수는 없겠습니다. 다르죠. 네. 그래도 이게 17살이냐?
라는 생각이 조금 들기는 합니다. 네. 17살이라는 설명이 그 그림에 대한 설명인데 조금 동떨어진 게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용주 캐스터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닌 것 같은데요. 같은 의견을 가진 분이 적지 않았습니다. 남원 지역 시민단체들이 그제 성명서를 냈습니다. 이 10대라고 보기 힘든 나이 든 여성의 모습이라는 건데요. 앞서 보신 두 그림 말고 현재 남원시 향토박물관에 최초 춘향 영정이라는 게 따로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춘향의 30대 때 어사 부인의 모습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 오른쪽에 보이는 저거예요. 저 모습입니다. 시민단체들은 지금 나오는 이게 30대 때 춘향이 어사 부인이 된 춘향인데 이게 최초에 저기 있었던 건데 일제 때 이제 빠졌다가 보관돼 있던 그런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최초의 영장을 다시 봉안해야 된다. 최초의 모습으로 되돌려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뭐 사진이 없는 거니까 구전되는 아니면 아까 노래 속에 그런 묘사를 통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의견이 다 다를 수 있는데 시민단체나 또 여러 가지 의견 수렴해서 좀 더 나은 그런 그림이 나왔으면 좋겠다. 뭐 역사적 의미도 좀 담아야겠고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확실히 그 일본화 느낌이 났을 때보다 한국적인 느낌이 나는 게 전 정감이 더 강합니다. 그러니까요. 나이대가 어떻게 됐던. 네, 알겠습니다. 이거 좀 논란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이거 좀 팔로우해서 나중에 더 전해주세요. 바뀌면 또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도시락이 하나 더 있네요. 보셨어요? 네네.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제가. 네 번째 도시락이 있어요. 바로 뒤집겠습니다. 하나, 둘, 셋. 빠밤! 아내 고향서 등남인데요. 이게 어젯밤 전해진 축하할 만한 소식입니다. 배우 송중기 씨 등남을 했어요. 나왔습니다. 사진 볼까요? 보죠. 네, 아우 귀여워요. 저 귀여운 손가락. 이게 아들 사진인가 봐요. 송중기가 이제 팬카페에 올린 사진입니다. 아내 고향인 로마에서 아기를 만났다면서 출산 소식을 알렸는데요. 건강한 아들이라면서 성별도 밝혔습니다. 평생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것이 가장 큰 꿈이던 저희 부부에게 찾아온 가장 소중한 선물. 뭐 이렇게 자신의 심정을 적기도 했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주 기쁜 소식이에요. 드라마도 성공하고 결혼에 출산 완전히 겹겹겹겹겹경사예요. 겹겹겹겹겹경사네요. 이 드라마 재벌집 막내 아들 잘 됐고 뭐 영화 출연도 하고 지금 해외에서 뭐 영화도 찍고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송중기는 지난 1월에 배우 출신 영국인 KT 루이스 사운더스와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2월 영화 촬영을 위해 아내와 함께 지금 아내의 모습이 나오네요. 함께 출국한 뒤에서 이렇게 유럽에서 시간을 보내었는데요. 최근 참석한 칸 영화제에서는 출산을 앞둔 설렘과 아내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아주 저처럼 사랑꾼이네요. 네, 이두수개처럼 사랑꾼 배우 송중기 등남 소식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자, 이번엔 바로 월드 클래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용주 캐스터. 네, 오늘은 그리스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리스 남부 해안에서 현지 시간 14일 400명이 넘는 난민을 태운 배가 침몰했습니다. 오늘 새벽 현재까지 확인된 사망자만 최소 79명, 104명이 구조됐다고 당국은 전했는데요. 104명이 구조됐다. 그럼 실종자가 최소한 200명은 넘는 상황이네요. 예,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현재 생존자들 사이에선 배 갑판까지도 사람들로 가득했다고 하고요. 구조 당국은 500명 이상이 탑승했던 것 같다면서 이 피해가 더 커질 가능성을 내비쳤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Πολύ φοβάμαι ότι θα είναι και μεγαλύτερος, γιατί ήταν μεγάλος ο αριθμός των επιβαινόντων στο σκάφος, πολύ μεγαλύτερος από τη χωρητικότητα που είχε το συγκεκριμένο πλοιάριο. 특히 이 배가 뒤집힌 곳은 수심이 깊은 지역이었는데다 구조 헬기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보트는 형체가 보이지도 않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야, 근데 지금 사진 보니까 배에 엄청 많은 사람들이 탔던 건데 이게 배가 어디서 출발했던 거예요? 배는 이주민들을 태우고 리비아에서 이탈리아를 향해 출발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리비아는 이탈리아를 포함해 유럽 곳곳으로 떠나려는 아프리카 이주민의 대표적인 출발지로 꼽히는 곳이잖아요. 워낙 이렇게 피해가 크다 보니까 그리스 대통령까지 현장을 긴급 방문했는데요. 실종자들 부디 한 명이라도 더 구조되길 기도하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스타벅스 소식입니다. 먼저 뉴욕타임즈 보도 보시겠습니다. 자, White Starbucks manager fired amid furor
Over racism wins 25 millions. 인종차별 분노 속에 해고된 스타벅스 백인 매니저 2,500만 달러를 받게 됐다라는 이 제목의 기사인데요. 네. 이거 어떤 내용이냐면 5년 전이죠. 미국 스타벅스에서 발생한 흑인 인종차별 논란 당시 해고된 백인 매니저가 이 소송을 통해서 2,560만 달러, 우리 돈 무려 320억 원의 보상금을 받게 됐다고 합니다. 네, 지난 2008년 필라델피아의 한 스타벅스에서 흑인 남성 2명이 화장실 좀 쓰겠다고 요청을 했거든요. 근데 그거를 한 직원이 거부하고 경찰에 신고했어요. 그 당시 영상 잠시 보시겠습니다. 자, 스타벅스 안에 백인 경찰들이 가득하고요. 앉아있는 흑인 남성이 자세히 보시면은 수갑을 지금 차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흑인의 2명의 흑인 모두 수갑을 채워서 데리고 나가는 모습이고요. 자, 이 동영상은 곧바로 온라인으로 확산이 됐고 스타벅스 불매 운동까지도 벌어졌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과정에서 당시 스타벅스가 비판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서 백인 매니저를 역차별했다라는 거예요. 스타벅스는 흑인 남성 2명을 경찰에 신고한 스타벅스 매장의 흑인 관리인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지만 당시 사태와의 관련이 없던 백인 매니저에 대해서만 해고를 결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역차별 논란을 낳은 거예요. 안 그래도 요즘 인종차별 여론에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의식을 해서 그런 것 같은데 백인 매니저 입장에서는 충분히 억울할 수 있죠. 관련이 없다면 뭐 그러겠네요. 네, 스타벅스는 이 2018년 인종차별 논란 이후에 현재까지도 매장 전면 개방 정책을 시행 중인데요. 하지만 스타벅스는 꾸준히 시민의 공중 화장실 사용 문제는 정부가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서 언제 이 매장 개방 정책이 바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돈 320억 원의 보상금은 상당히 좀 놀랄만 하네요. 그렇죠. 자, 다음 소식 가보겠습니다. 자, 지금 시뻘건 불길이 치솟는 이 건물에서 몸을 던져서 소중한 생명을 구한 시민 영웅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남미 페루인데요. 페루 수도 리마에 있는 건물에 지금 불이 난 상황입니다. 소방차 11대가 출동할 정도로 큰 불이었고요. 근데 미처 대피하지 못한 걸까요? 자, 아찔하게 외벽에 매달린 남성이 지금 포착된 모습입니다. 근데 매달려 있는데 계속 약간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좀 피할 데가 있는 건가요? 건물 주변에 모여서 상황을 지켜보던 사람들은 어찌된 영문인지 지금 이 상황을 보면서 환호를 좀 보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근데 이 상황을 보니까 이 건물 4층에 유기견 보호센터가 있었다고 합니다. 불길 속에서 자칫 위험할 수 있는 개들을 구하기 위해서 지금 이 남성이 건물 위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행히 남성은 유독가스를 피해서 옥상으로 대피한 개들을 무사히 구조했습니다. 무려 25마리나 있었다 그래요. 당시 상황이 소셜미디어를 타고 알려지면서 선행을 펼친 남성, 곧바로 영웅이 되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이 남성이요, 인근 다리 밑에서 지내는 노숙인이었다고 합니다. 우연히 화재를 목격하게 됐는데 개들을 그냥 죽게 할 수는 없다는 생각에 움직였을 뿐이라고 전했습니다. 와, 쉽게 할 수 없는 일이죠. 영웅은 영화에만 있는 게 아니라 현실에도 존재를 하네요. 네, 맞습니다. 현실 영웅이란 뭐 이런 분이겠죠. 우리 사는 세상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아직 살만한 것 같고, 저 노숙인 분도 금융치료 좀 받으셨으면 좋겠네요. 많은 칭찬. 네. 자, 다음 소식 가보겠습니다. 자, 이번엔 중국 저장성입니다. 커다란 벌집이 지금 건물 천장을 타고 이 떡하니 자리 잡은 모습입니다. 무서워요. 엄청 커요, 그죠? 네. 근데 여기가 황당하게도 13층 아파트 안의 풍경입니다. 근데 저 아파트는 뭐 주인 없는 빈집인 건가요? 아니에요. 천만의 말씀이고요. 여기에 분명히 사람이 살고 있는 아파트입니다. 이 집 주인은 처음에는 이 벌 한 마리가 주방 창문을 통해 들어왔길래 그냥 뭐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재앙의 시작이었죠. 한 30분쯤 됐으려나 갑자기 윙윙윙윙 하는 소리와 함께 이 벌떼가 나타났고요. 반나절도 채 되지 않아서 아파트 안에 이렇게 탄탄한 벌집이 건설됐다고 합니다. 우와, 이게 반나절 안에? 네. 아니, 아마 처음에 그 여왕벌이 들어왔나 봐요. 여왕벌이 이게 들어오면 다른 벌들이 몰려오잖아요. 네. 그런 것 같죠?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 어쨌거나 가만히 뒀다가 이걸 쏘이면은 진짜 큰일이 날 것 같은데 이 집주인이 무슨 생각인지 당장 벌집을 없애진 않겠다고 밝혔어요. 왜?
네, 먹을 걸 심지어 챙겨줘요. 어머. 그리고 좀 자기 자신도 쏘이긴 했지만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한순간 잘못된 판단으로 아파트가 이렇게 벌집이 됐는데도 이왕 이렇게 된 거 당분간 벌떼와 동거할 계획이라고까지 전했습니다. 왜 그런 거지? 대단한 분이네요, 이분. 보통 분이 아니에요. 네, 이해는 안 되지만요. 제 생각에는 이 정도 규모만 이 벌한테 이 월세를 조금 받아야 월세 되는 게 받아야죠. 아닌가. 꿀을 조금 내놔라라고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집주인의 정확한 속내는 모르겠습니다만 자연보호 차원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월드클래스였습니다. 네, 지금 시각 8시 29분입니다. 저 같은 경알못, 경제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을 위한 당장 내 돈이 되는 지식, 머니클래스. 오늘의 키워드 먼저 보시죠. 드디어 금리 동결, 미국 FOMC 즉시 분석. 미국의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회의와 기자회견이 오늘 새벽 끝났습니다. 지난해 3월부터 기준금리를 10번 연속 올린 끝에 이번엔 금리 동결을 결정했습니다. 이제 관건은 이게 끝이냐 아니면 더 올릴 가능성이 남아있느냐가 아닐까 싶은데요. 과연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 또 이번 결정이 우리 경제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전문가와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경제의 맥을 짚어주는 도사님,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오늘도 맥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지난해 0% 금리에서 시작해서 계속 올려서 10번 연속 올렸는데 네. 드디어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드디어 동결을 했네요. 정말 드디어란 표현이 딱 들어맞습니다. 네. 작년 3월부터 시작됐던 미국의 금리 인상 랠리, 네. 10회 연속 인상을 했죠. 자, 오늘 새벽 연준은 드디어 동결을 이제 선언을 했습니다. 네. 보시게 되면요. 작년 초만 해도 제로 금리였어요. 참 믿기지가 않죠. 예. 이거를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초강력 긴축을 했고요. 미국은 이제 밴드 아니겠습니까? 네네. 5에서 5.25의 금리까지 끌어올렸고 개월수는 15개월 만에 동결을 했는데 그러나 실은 시장은 이 동결을 거의 확실히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 이유가 뭐냐? 연준, 중앙은행이 금리를 결정할 때 가장 첫 번째로 보는 지표는 바로 물가겠죠. 물가를 잡으려고 이렇게 초강력 긴축을 했던 거고요. 근데 최근에 물가 보시겠습니다. 특히 바로 직전에 나왔던 미국의 5월 물가 같은 경우에는 4%대까지 떨어졌거든요. 네. 전년 동월 대비로도 4%밖에 안 올랐고 전월로도 고작 0.1밖에 안 오른 이 수치를 보고 일단 시장도 이번에는 동결할 것이야 라고 생각을 했고요. 아하. 예상대로 동결 결정이 나온 겁니다. 예상대로 됐다. 네. 그 연준이 금리를 어디까지 이제 올릴 것인가를 확인하려면 그 점도표라는 거를 이미 네. 저희 공부했으니까요. 네. 점도표를 보면 되는데 한번 띄워주시죠. 네. 자, 이걸 보면 지금 이제 이게 오늘 동결된 게 최종일지 아닌지가 결정이 될 것 같은데, 가늠이 될 것 같은데, 보면 5.5에서 5.75 이게 지금 빨간색을 봐야 되는 거죠. 네. 요 사이에 지금 많이 좀 몰려 있네요, 점이. 그렇습니다. 이제 연준 같은 경우에는 석 달마다 분기별로 딱 이렇게 되는 거는 아니지만은요. 네. 금리가 어느 정도로 갈 거야라는 전망치를 시장에 알려줍니다. 네. 이제 투표권이 있는 사람이 총 16명인데요. 이 사람들이 점을 찍어서 앞으로의 금리 경로를 알려주게 되는데 네. 실은 이 점도표가 나온 순간 시장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훨씬 더 강력한 앞으로의 긴축을 이야기하니까 이게 뭐지? 동결해놓고 이 정도까지 충격을 받았는데요. 실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직전 3월에 올 연말에 어느 정도까지 금리를 올릴 거야가 5에서 5.25 밴드이기 때문에 중간값 5.1이었다. 가장 많은 점이 찍혀 있죠. 자, 그런데 이번에 나왔던 점도표를 보면 네. 투표권 16개 중에서 9명의 점이 5.25에서 5.5도 아닙니다. 5.5에서 5.75에 가장 많이 찍혀 있는 거예요. 네. 이건 결국 뭐냐? 지금 연준은 연내에 0.25%포인트씩 베이비 스텝씩 인상을 한다면 적어도 최소한 2번은 더 올릴 거야라는 이 신호와 전망을 시장에 주게 된 거예요. 오늘 동결해놓고. 네, 해놓고. 네. 이 점도표가 공개되면서 시장은 갑자기 급락을 하게 된 거죠. 왜냐하면 올려도 한 번일 거야. 심지어는 연내 금리 인하할 거야. 이런 생각을 하다가 점도표가 나왔는데
이거 2번은 연내 올려야 되네. 이제 이 순간 시장이 굉장히 겁을 먹게 된 거죠. 그럼 전도표도 그렇고 아까 이제 뭐 인터뷰 발언 막 분석도 뭐 온라인에 기사가 많이 뜨더라고요. 네. 파월 의장도 이번에는 멈췄지만 또 올릴 필요가 있다. 요거는 분명하게 밝힌 거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이 이제 주가도 보셨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근데 주식시장은 빠지기는커녕 나스닥 같은 건 올라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야 패닉에 빠졌다면서 이렇게 하실 텐데 자, 이 다음에 이어진 것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이었었는데 네. 자, 처음 등장하자마자 파월 의장 앞으로 금리 더 올릴 거다 하고 연준 의원들도 금리 인상에 지금 힘을 싣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거의 모든 의원이 올해 금리를 더 올리는 게 적절하다는 입장을 보였었고 금리 인하에 대해서도 연내 금리 인하는 없고 심지어 내후년을 생각해야 된다라는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여기까지만 해도 야 이거 뭐야? 라고 했는데 이제 이 뒤이어 기자들이 계속해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뭐 가령 이런 질문도 하게 됐죠. 아니 연내 2번 올릴 거라면 지금 당장 왜 안 올렸느냐? 뭐 이런 식의 질문, 뭐 아예 올리지 지금. 내지는 7월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여기서부터 제롬 파월이 약간 모호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올린다는 건데 이게 정해진 게 아니고 향후 나오게 될 경제 데이터를 보고 결정을 하겠다. 특히 또 7월 FOMC는 꼭 금리를 올린다고 확신이 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마치 시장을 달래는 듯한 발언을 쏟아내면서 시장도 이거 뭐야. 점도표는 그렇게 찍었지만 파월의 이야기들을 좀 보면 이거 상당 부분 뭐 꼭 올린다는 건 아닌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갖게 되기 시작을 했었거든요. 자, 그래프를 보시죠. 성명서 발표되고 점도표 공개되면서 진짜 나스닥 차트입니다. 완전히 무너졌고요. 파월 이제 얘기할 때 갑자기 사사사사 살아나다가 완전히 종가 기준으로는 거의 뭐 1% 가까이 상승으로 끝이 났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은 이번에는 파월 의장의 조금은 애매한 발언, 조금은 모호한 발언. 그러니까 물론 파월은 모호하다고 생각하지 않겠죠. 시장이 오히려 파월의 발언을 이제 그렇게 해석함으로써 옳은 채로 끝이 나는 정말 이 짧은 시간에 이 그림을 보면 지옥과 천당을 투자하시는 분들은 오고 가는 그런 새벽을 보냈습니다. 발표하거나 뚝 떨어지니까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 들어오기 전에 핸드폰 보고 달래는 거 아닌가 싶긴 한데 이건 확인 안 된 겁니다. 네. 아무튼 아까 그리고 그 그래픽 보니까 연내 금리 인하 의견 없다라고 말은 했는데 어쨌든 시장은 금리 인하 언제 될까 이것도 관심이 기울이고 있잖아요. 그렇죠. 앞서 이제 시장이 오히려 파월의 발언을 모호하다고 생각해서 올랐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금리 인하에 대해서도 파월 의장 또 점도표, 시장 반응이 조금 다릅니다. 파월은 내년, 후년에나 금리 인하 생각해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오늘 공개됐던 점도표를 또 보면 막상 내년에 이제 금리 전망도 같이 찍거든요. 오히려 내년에는 좀 인하되는 것으로 점도표는 찍혀 있고요. 앞에 숫자가 4로 바뀌네요. 맞습니다. 특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아예 내년 1월부터 금리 인하 시작할 거야, 연준. 계속 그렇게 강하게 나오지 마. 이거 보십시오. 이제 페드 워치인데 보면 2024년 1월부터 이제 떨어지게 되는 그래프들이 나오게 되겠죠. 이런 모습을 그러니까 한 번 정도는 올렸다가 오히려 떨어지게 되는 이제 이런 그림을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역시도 동상이몽이라는 표현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한 내년 한 초 정도부터 예측을 시장은요. 시장은 그렇게 예측하고 있다. 파월은 꿈도 꾸지 마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이게 밀당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항상 맞습니다. 보면요. 자, 그럼 이번 금리 동결로 이제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를 좀 분석해봐야 될 것 같은데 주가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아마 다시 긴축을 시작하게 될 경우에는 작년을 생각하시면 돼요. 다시 달러 강세, 주가 하락, 집값 하락 이 패턴이 작년에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다시 긴축, 금리 인상 랠리를 시작한다는 것은 자산 시장에는 굉장히 악재입니다. 그러나 오늘 제롬 파월의 발언을 보면 과도한 긴축, 오버 타이트닝을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데이터를 보고 판단을 하겠다. 그러니까 당장 7월 FOMC가 있잖아요. 다음 달에. 7월 FOMC에서 볼 지표는 6월 소비자 물가 지수겠죠. 그런데 6월 물가는 작년 6월 물가가 9.1%로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기저효과 때문에 6월 물가까지는 낮게 보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은 7월은 넘어간다 치고 8월에는 없습니다. 잭슨홀 미팅이고 이제 9월 FOMC 회의부터 진검승부를 해야 되는데 앞으로는 3가지 지표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물가 지표 중요하고요. 네. 두 번째가 고용 지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GDP 성장률, 예. 성장률 지표인데 고용에 대해서 오늘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너무나 타이트닝하다. 베리베리 타이트닝. 너무 좋다. 근데 만에 하나 예상을 깨고 고용 지표가 나쁘게 나올 시 연준은 어떻게 할까? 그래서 앞으로 투자 관점에서는 뭐 6, 7, 8월까지야 한숨을 돌리게 되겠지만 이제 8월이 지나면서는 또 한 번 연준이 지금 예고했던 저 두 번의 금리 인상을 네. 실제로 할지 멈출지 이 싸움이 계속될 것 같다라는 전망도 함께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새벽 발생한 일 즉시 분석해봤습니다. 머니클래스 정철진 경제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클 라이프 시간입니다. 매주 목요일 아침엔 주말에 볼만한 극장 개봉 영화 또 OTT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인데요. 이번 주에 새로 나온 작품들 준비되어 있습니다. 영화 속 세상으로 오늘도 저희를 안내해줄 베테랑 영화 저널리스트 박혜은 더스크린 편집장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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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첫 번째 영화 아까 이용주 캐스터가 이렇게 막 번개맨처럼 포즈를 취했는데 네. 번개맨을 영상케 하는 초광석 히어로 영화죠. 맞습니다. 슈퍼히어로 영화 가문 이러면 이제 DC 마블 두 개를 떠올리실 텐데 최근에 DC가 조금 부진했었어요. 이 부진을 아주 빠르게 털어버릴 만한 초광석 히어로가 등장했는데요. 네. 얼마나 빠른지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실게요. 네. What can I get you? The PB&B RHC on a roll. Aren't you blessed with a fast metabolism? You running a marathon or something? Sorry, I'm in sort of a rush for the sandwich. A robbery gone wrong. I need you here now, Barry. Every second, every breath, every muscle, every step, every weapon, no matter what you throw at me, the top's where I'm headed. Now, is that fast enough for you? 와, 토스트 하나 만드는 시간 동안 엄청 빨리 움직여서 네. 사고 상황 다 정리하고 수습하고 다시 나타났어요. 돌아오는 옷까지 갈아입고 네. 이름값 하는 히어로예요. 이 플래시라는 주인공인데요. 네. 많이들 아시겠지만 이 플래시 같은 경우는 빛보다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슈퍼히어로의 이야기입니다. 예. 그런데 이 슈퍼히어로 굉장히 소심한 성격에 늘 상사한테 깨지고 뭔가 주문 하나 하는 것도 쉽지 않은 소심형 인간이에요. 네. 그런데 자신이 빛보다 빨리 달릴 수 있는 이 능력을 가지고 시공간을 초월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요. 마음속 깊은 상처, 어머니를 잃고 아버지가 그 누명을 쓴 과거의 상처를 회복하기 위해서 어떠한 시공간으로 갔다가 늘 항상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르지요. 네. 시공간이 이제 붕괴될 위기에 처해지면서 놓이는 이야기예요. 새로운 시공간에 가서 자신을 만나게 되는 이 슈퍼히어로가 어떠한 위기 상황을 극복하게 될지 그게 이번 영화의 포인트입니다. 근데 영상 보면 아까 좀 익숙한 다른 히어로들도 나와요. 배트맨도 보이는 것 같고요. 맞습니다. 네. 사실 마블의 히어로들 더 많이 익숙하시겠지만 원조 히어로들 하면 DC 히어로들이잖아요. 슈퍼맨, 배트맨, 원더우먼, 플래시 같은 이런 히어로들 이번 DC에서 어금니를 깎게 물고 모두 다 영화 속으로 불러들여요. 특히 그중에서 배트맨 시리즈 좋아하셨던 분들 이 얼굴을 보면서 마음을 쓸어내리실 것 같습니다. 최근에 나왔던 벤 애플렉 배트맨뿐만 아니라 마이클 키튼 배트맨이 다시 슈퍼히어로 영화계에 돌아왔어요. 이 다중우주 세계, 멀티버스 이제는 굉장히 익숙하실 텐데 시공간을 초월해서 다른 우주로 갔던 이 플래시가 거기에서는 이제는 은둔하고 있는 옛 배트맨, 마이클 키튼의 배트맨을 만나게 되고 그 배트맨과 함께 이 위기 상황을 해치게 되고요. 또 우리가 익숙해 알고 있는 덩치 큰 슈퍼맨이 아니라 이 슈퍼걸이 있는 세상에서 또 새로운 슈퍼걸도 등장을 합니다.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이번에 처음 캐스팅
캐스팅이 된 샤샤카에의 슈퍼걸 연기도 봐주시면 좋겠고요. 네. 전체적으로는 아이맥스 카메라로 전체를 촬영해서 이렇게 큰 상영관에서 큰 재미를 느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다들 또 궁금해하시는 쿠키 있습니다. 하나 있어요. 끝까지 꼭 보고 나오시고요. 그리고 쿠키뿐만 아니라 오, 이 배우가 다시 한번 이라고 느낄 반가운 얼굴들 나오니까 극장에서 만나보시길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뭔가 낯설지만 새로운 히어로 플래시를 만나는 재미도 있고 그리고 어릴 때 우리에게 익숙했던 배트맨과 같은 맞습니다. 다른 히어로를 네. 만날 수도 있고 되게 궁금해지는 영화입니다. 네. 극장에서 꼭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큰 맞아요. 화면으로. 맞아요. 맞습니다. 그 다음 작품은 애니메이션 작품이죠. 예, 맞습니다. 엘리멘탈이라는 제목의 애니메이션인데요. 아주 특별한 주인공들이 나옵니다. 영상 함께 만나보실게요. 네. Meet the residents of Element City. Air usually has their head in the clouds. Oh, my new jacket! Earth can be a little seedy. Nothing weird going on here. Just a little pruning. Water is always getting into something. And fire? As ordered, we run a little hot. 와, 너무 귀여워요.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 감정을 사람으로 만든 맞습니다. 그 뭐였죠? 인사이드 아웃. 아웃. 그거랑 비슷한 건가요? 예, 인사이드 아웃은 우리의 감정을 의인화해서 주인공으로 네. 만들었다면 이번 엘리멘탈은 우리 세상을 구성하는 4가지 원소를 의인화해서 만든 애니메이션이에요. 네. 엘리멘탈 시티라는 곳을 배경으로 이야기가 펼쳐지는데요. 서로를 위해서 꼭 필요하지만 또 서로의 성질이 너무 달라서 함께 지내기 너무 힘든 불, 물, 공기, 흙 이렇게 4 원소가 사는 엘리멘탈 시티입니다. 네. 이 시티의 규칙은 각각의 성질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섞이면 안 된다라는 각자의 영역을 유지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규칙이 있어요. 네. 이 이민자 구역의 파이어타운에 사는 저 불의 여인 엠버가 우연히 아버지의 이 잡화점을 지키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다가 물의 남자 웨이드를 만나면서 사랑에 빠지는 불과 물의 사랑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76회 칸 영화제 폐막작으로 선정된 작품이니까 완성도는 믿고 보셔도 좋은 픽사입니다. 와, 아니 불과 물이면 절대 섞일 수 없는 원소잖아요. 그렇죠. 네. 무슨 원소 버전 로미오와 줄리엣도 아니고. 정확하게 보셨어요. 네. 그러니까 불은 물에게 상처를, 물은 불을 끌 수 있는 위험이 있는 요소들이지만 이 원소들이 자신 각자의 특성을 지키면서 또 다른 원소와 어떻게 함께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엘리멘탈에서 보여줘요. 재밌는 건 이 엘리멘탈 시티 자체가 물의 종족, 그 웨이드가 사는 물의 종족이 중심인 사회이거든요. 네. 여기에 불의 가족들이 사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다인종 사회, 그러니까 미국에서의 이 이민자들의 삶을 보여줍니다. 이게 너무 현실적이고 마음에 와닿는 이야기가 되는 게 이 작품의 감독, 피터손 감독은 한국계 미국인 감독이고요.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이 미국에서 생활했던 그 경험들을 작품에 굉장히 진솔하게 녹여냈어요. 그러면서도 각 원소가 나의 특징대로 그것을 숨기지 않고 잘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는 이게 우리 모두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랑 맞물리면서 굉장히 의미 있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물, 불, 흙, 공기 다양한 인종을 의미하는 거기도 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존중하면서 그렇죠. 각자의 영역을 지켜주면서 네. 같이 살지를 고민하게 만들겠네요. 어떤 한 원소라도 빠지면 이 세상은 이루어질 수 없으니까요. 그쵸. 네. 와, 이게 한국계 감독이기도 하지만 그 애니메이터도 한국 사람들이 많이 참여했다고 해서 더 의미가 있는 작품일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아, 재밌을 것 같네요, 이것도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만나볼 작품은 OTT 작품이죠? OTT 작품입니다. 범죄도시가 요새 극장에서 K-액션 열풍을 불러일으키고 난리가 있다면 났죠. 이 작품이 바로 OTT에서 또 글로벌 K-액션 열풍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네. 함께 만나보실게요. 명길이는 굉장히 험악하고 잔인한 놈이야. 난 명길이와 스마일 캐피탈을 완전히 끝날 거다. 제가 할 줄 아는 건 힘쓰는 것밖에 없지만 끝까지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저도요. 파이팅. 파이팅! 오.
화이팅! 화이팅! 사냥개들. 네, 사냥개들이라는 작품인데요. 동명의 네이버 웹툰을 원작으로 한 작품이고요. 8부작으로 만들어져서 넷플릭스에서 바로 공개가 됐어요. 이 작품은 이 사채업이라는 그러니까 사람 목숨보다 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 이 무시무시한 세상에 정말 도전장을 내민 두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열정만을 가지고 있는 이 두 젊은 복싱 선수와 그리고 과거에는 사채업을 했지만 지금은 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돈을 정말 무이자로 빌려주는 아주 큰 그 최 사장 역의 허준호 배우 그리고 피도 눈물도 없는 불법 사채업자 대표 명길 역의 박성웅 배우 이렇게 출연을 하는데요. 굉장히 사회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으면서 그 안에 되게 통쾌한 복싱 액션으로 뭔가 묵은 채증을 싹 씻어내게 하는 그런 작품입니다. 공개 3일 만에 40개국에서 탑10 안에 들었고요. 그리고 비영업권 드라마로서는 세계 2위까지 굉장히 큰 반응을 보이고 있는 작품이에요. 네, 지금 화면을 보니까 막 우통 벗고 이렇게 주먹질하는 게 나와서 역시 액션을 빼놓을 수가 없네요. 맞습니다. 이 작품의 주인공인 우도환 배우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어렸을 때 취미로 복싱을 했기 때문에 더 이 액션의 몸짓, 선이 굉장히 화려하고 날카롭게 살아있고요. 이 맨주맥 액션뿐만 아니라 뭐 오토바이 액션, 카 체이싱, 뭐 1대 다 격투 여러 가지 액션의 다양한 종류들을 즐기실 수 있는 작품이에요. 점점 센 악당이 나올수록 점점 액션의 강도가 높아지는 8회까지 마치 게임을 한 단계 깨나가는 것 같은 즐거움 보실 수 있는 작품입니다. 한국 액션 진짜 잘 만든다는 생각 들었습니다. 근데 몸 자체가 정말 복서 같아요. 그러니까요. 얼마나 준비를 했겠습니까? 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상희 배우와의 또 콤비도 우도환 배우와 그런 것도 좀 눈여겨볼 만할 것 같습니다. 네, 극장 개봉작 플래시 그리고 엘리멘탈 그리고 방금 보죠 OTT 작품 사냥개들까지 3편의 작품 만나봤습니다. 다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요. 시간이 될까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박혜은 더 스크린 편집장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하늘이 맑다가도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지고 하늘의 변덕이 참 심합니다. 소나기 속에서도 한낮 기온은 크게 오르겠습니다. 서울이 28도, 광주가 29도까지 오르는 등 후덥지근한 날씨 보이겠고요. 오늘 저녁까지 전국 곳곳에 소나기가 쏟아지겠습니다. 오늘 소나기는 동쪽 지역에 최고 60mm, 서쪽 지역은 최고 40mm까지 예상되고요. 특히 어제 호우주의보가 내려졌던 영남 지역은 시간당 50mm 안팎의 강한 소나기가 내릴 수 있겠습니다. 소나기가 내리지 않을 때는 대체로 맑겠고요. 낮 동안 자외선 지수와 오존 농도는 높겠습니다. 현재 서울, 전주 20도, 부산은 벌써 22도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낮 기온은 춘천이 29도, 대구가 28도까지 오르는 등 내륙을 중심으로 30도 가까이 올라 덥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다시 맑은 하늘 되찾겠습니다. 기온도 오름세 보이겠고요. 일요일에는 서울의 낮 기온이 32도까지 오르는 등 더위가 한층 더 심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상암동 클래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전국 곳곳에 소나기가 이어지니까 우산 챙겨 나가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이 6월 15일, 벌써 6월도 절반이 지났습니다. 시간이 참 빠르죠. 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라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8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상클하세요!